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 강사 서정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영상 제작하기 2차시 바로 편집인데요. 자, 우선 편집이 뭘까요? 편집은 기본적으로 글을 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우리가 단어들을 연결해 글을 쓰고 그 글로 읽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듯이 편집은 단어들 대신 촬영한 영상을 연결해서 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편집을 하려면 편집을 진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 어플 중 키네마스터라는 편집 어플을 이용해서 편집을 해볼 거예요.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시는 분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은 앱 스토어에서 다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네마스터를 검색란에 입력해 주시고 자료화면 그림과 같은 아이콘을 찾아 눌러주신 후 절차에 맞게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용할 키네마스터라는 어플은 부분 유료 어플인데요.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무료 버전도 충분하니 굳이 유료로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키네마스터를 실행해 볼까요? 아이콘을 눌러 키네마스터를 실행하면 보시는 것과 같은 화면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먼저 편집할 공간을 만들어 줘야겠죠? 화면에서 새로 만들기를 선택하시면 보시는 것과 같이 프로젝트 설정 창이 뜨게 되는데요. 제일 상단에 있는 프로젝트 이름 칸부터 살펴볼까요? 프로젝트 이름은 여러분들이 제작하는 영상의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성 방법은 프로젝트 이름 하단의 박스를 터치해 작성하신 후 하단에 있는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화면 비율인데요. 소스가 아닌 제작하는 영상의 화면 비율을 선택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로 촬영을 하기로 했으니 16대 9 화면 비율을 선택하겠습니다. 이후 하단에 있는 사진 배치, 사진 길이, 장면 전환 길이는 기본 설정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설정이 끝났다면 오른쪽 상단의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보는 것과 같이 편집을 진행할 프로젝트 창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씩 살펴볼까요? 화면에 표시된 검정색 화면은 프리뷰 모니터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편집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미리 보기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리뷰 모니터 밑에 있는 공간은 타임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가지고 와서 편집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에 있는 빨간색 선이 보이시죠? 이것을 플레이 헤드라고 하는데요. 이 플레이 헤드가 위치한 곳이 미리 보기 화면에 나오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경우 타임라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미리 보기 화면이 검정색으로 나오는 거겠죠? 다음은 버튼별 기능을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기본 설정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톱니바퀴 모양이 보이시죠? 터치해 볼게요. 그럼 화면과 같은 창이 뜰 텐데요. 먼저 오디오가 나오네요. 혹시 화면에 표시된 버튼이 오른쪽에 위치해 활성화되어 있다면 저와 같이 전부 왼쪽으로 위치시켜 비활성화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비디오를 눌러볼까요? 여기 역시 위와 동일하게 전부 비활성화 시켜주세요. 이 부분들을 활성화하게 되면 편집 시 여러분의 의도와 관계없는 오디오, 비디오 효과가 들어갈 수 있으니 꼭 비활성화 시켜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편집을 볼까요? 가장 상단에 있는 사진 길이는 사진을 편집 소스로 사용하기 위해 불러왔을 때 몇 초로 불러올 것이냐를 설정하는 곳입니다. 영상은 촬영한 만큼의 길이, 즉 시간이 존재하지만 사진의 경우
길이, 즉 시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설정하는 시간은 처음 사진을 불러왔을 때의 시간일 뿐, 편집을 진행하면서 시간을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으니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 항목인 사진 배치의 경우 화면 맞추기로 설정하겠습니다. 아래 화면 채우기나 자동을 설정하시게 되면 사진을 불러왔을 때 촬영한 비율과 다르게 불러와지게 될 수 있으니 꼭 화면 맞추기를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기본 설정이 끝이 났다면 왼쪽 상단에 체크를 눌러 편집 화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기능들도 천천히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편집을 진행하려면 소스들을 불러와야겠죠? 화면에 표시된 미디어를 터치해 볼게요. 그러면 보시는 것과 같이 소스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되는데요. 내가 사용할 소스가 비디오라면 좌측 상단에 비디오, 사진이라면 사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후 앨범 전체에서 원하시는 비디오 또는 사진을 선택해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럼 실습을 위해 사진 2장과 비디오 2개를 불러와 볼게요. 이렇게 원하시는 소스를 터치하게 되면 아래 타임라인에 소스들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선택했다면 우측 상단에 체크를 터치해 주세요. 이제 편집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먼저 원활한 편집을 위해 타임라인 공간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의 화면 확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엄지와 검지를 사용해 밀거나 당겨주시면 됩니다. 다음 클립의 순서를 바꾸는 방법인데요. 방금 경험하신 것과 같이 소스는 불러오는 순서대로 타임라인에 배치되기 때문에 원하는 소스의 순서 배치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겠죠? 이건 역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서 어플을 이동시킬 때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동시키고 싶은 소스를 꾹 한번 터치해 보세요. 그럼 타임라인에서 소스가 선택되게 됩니다. 이때 손가락을 띄지 않은 상태로 내가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해서 이동시켜주면 됩니다. 다음은 소스를 삭제해 볼 건데요. 먼저 내가 삭제하고 싶은 소스를 선택해 주는 게 첫 번째겠죠? 삭제하고 싶은 소스를 툭 한번 터치해 볼게요. 화면과 같이 소스 주변에 노란색 박스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왼쪽 창에 보면 휴지통이 생겼죠? 그 휴지통을 눌러주시면 선택한 클립이 삭제가 됩니다. 또한 방금 실행한 행동에 대해 실행 전후로 되돌리기는 반시계 방향의 아이콘을, 되돌리기 후 재실행은 시계 방향의 아이콘을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클립의 길이를 줄여 볼게요. 먼저 길이를 줄이고자 하는 클립을 선택해 줍니다. 이때 시작 부분이나 끝 부분을 터치해 좌우로 드래그 하시면 클립의 길이가 줄거나 늘어나는데요. 사진의 경우 정해진 길이가 없기 때문에 무한대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지만 영상의 경우 촬영한 시간, 즉 정확한 길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지해 주세요. 이 외에도 몇 가지 클립의 길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먼저 내가 삭제하고 싶은 시작 위치에 플레이 헤드를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클립을 선택할게요. 오른쪽 메뉴창이 바뀌었죠? 상단에 보시면 가위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클릭해 볼게요. 첫 번째 플레이 헤드의 왼쪽 트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플레이 헤드를 기준으로 왼쪽을 삭제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오른쪽 트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플레이 헤드를 기준으로 오른쪽이 삭제된다는 말이겠죠? 세 번째는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인데요. 길이에는 변화가 없고 하나의 클립이 두 개의 클립으로 나뉜다는 겁니다. 이 기능은 왜 있는 걸까요? 쭉 찍은 영상 사이에 다른 영상을 끼워 놓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가위 옆 정사각형 두 개가 있는 아이콘이 있죠? 이거는 뭘까요?
한번 클릭해 볼게요. 펜 또는 줌 기능인데요. 저는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시작 위치는 마음에 드니 그대로 두고 끝 위치를 조금 확대할 건데요. 확대는 어떻게 하냐? 먼저 끝 위치를 클릭하면 빨간색으로 활성화가 되죠. 그리고 미리 보기 화면을 엄지와 검지로 바깥쪽으로 밀어줍니다. 재생을 한번 해볼까요? 어때요? 서서히 확대가 되죠? 축소나 펜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시작과 끝의 크기 또는 위치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속도인데요. 속도는 몇 배속을 해줄 건지 정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지만 너무 높게 혹은 너무 낮게 설정한다면 영상에 끊김이 발생하니 주의해 주세요. 다음은 리버스입니다. 리버스를 클릭하면 실행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퍼센테이지가 끝나게 되면 영상의 앞뒤가 바뀌어 거꾸로 재생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대감기와 같은 효과를 원하실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속도와 리버스 이 두 가지는 영상에만 해당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클립을 선택해 볼게요. 비네트가 보이죠? 활성화 시켜 볼게요. 어떻게 되죠? 네, 화면의 외곽이 어두워지죠? 이것을 사용해 화면 중심에 있는 피사체가 조금 더 부각되게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레이어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레이어는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첫 번째 트랙에 깔아놓은 영상 위에 또 다른 영상을 얹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레이어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여기에 미디어가 또 있네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불러볼까요? 어때요? 미리 보기 화면을 보시면 전에 있던 클립 위에 새로운 영상이 덮어졌죠? 이 클립을 클릭하시면 미리 보기에서 화살표가 생기는데요. 밑에 화살표를 드래그하면 크기를 줄이거나 키울 수 있고요. 위에 있는 화살표를 돌리면 회전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효과로 가볼까요? 기본 효과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가우시안 블러를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플레이헤드 기준으로 레이어가 하나 더 생겼죠? 이 레이어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크기 조정이 가능한데요. 오른쪽 메뉴창을 보시면 설정이 있는데요. 블러의 강도를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로 또 다른 효과들을 원하신다면 상점 모양의 더받기로 들어가 보시면 더 다양한 효과들이 있는데요. 프리미엄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효과는 무료 회원이라도 쓸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편집 화면으로 돌아가 볼게요. 다시 레이어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텍스트인데요. 자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텍스트를 누르고 원하는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확인을 누를게요. 그러면 다른 레이어와 마찬가지로 플레이헤드를 기준으로 레이어가 생성되죠. 이건 역시 다른 소스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동과 길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자막이 눈에 잘 보이도록 한번 해볼까요? 자막 역시 정보를 전달해주는 수단이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글꼴부터 바꿔볼게요. A라는 대문자와 소문자가 함께 있는 아이콘을 클릭해 볼게요. 그 후 상점을 터치해 보시면 다양한 언어들이 보이시죠? 한국어를 찾아 터치하시면 글꼴 리스트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마음에 드시는 글꼴을 선택 후 다운로드 한 뒤 돌아가 볼게요. 여기서 다시 한국어를 터치 후 다운받은 글꼴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글꼴이 바뀝니다. 그래도 아직 잘 보이지 않죠?
자막이 더 잘 보이도록 윤곽선을 추가해 볼까요? 효과창을 아래로 내려보면 윤곽선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터치해 볼게요. 화면과 같이 적용 버튼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그 후 미리 보기 화면을 보시면 텍스트에 검정색 테두리가 생겼죠? 이 색상을 바꾸는 방법은 적용 밑에 있는 정사각형 색상 박스를 터치 후 원하는 색상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윤곽선 두께의 경우 하단의 스크롤을 좌우로 드래그해 조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독성을 신경 써서 디자인했으면 한번 재생을 해볼까요? 그런데 자막이 나오고 없어질 때 조금 부자연스럽죠. 이때 사용하는 것이 애니메이션인데요. 자막 레이어를 터치해보면 인 애니메이션과 아웃 애니메이션이 있죠. 인 애니메이션은 자막이 시작될 때, 아웃 애니메이션은 자막이 끝날 때 들어가는 효과를 말하는데요. 클릭해서 보시면 많은 효과들이 있죠. 여기서 가장 많이 쓰이는 효과는 페이드인데요. 서서히 나타나고 서서히 없어지고를 말합니다. 나머지 효과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되니 한번 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너무 화려한 효과는 오히려 영상을 지저분하게 만들 수 있으니 조심해 주세요. 그리고 자막이 처음과 끝에 효과를 주더라도 자막과 자막이 이어질 때는 효과가 없는 것이 더 시각적으로 좋게 보입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다 만약에 다른 일을 해야 한다면 저장을 해야겠죠? 그럼 저장한 파일은 어디 있을까요? 한번 프로젝트를 나가볼까요? 왼쪽 상단에 있는 나가기 버튼을 눌러줄게요. 어때요? 아까 우리 처음 본 화면이랑 조금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죠? 우리는 이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프로젝트 선택창이 생겼습니다. 기존에 했던 작업을 이어하고 싶다면 프로젝트 창에서 원하는 프로젝트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프로젝트 이름 변경이나 프로젝트 삭제는 프로젝트를 길게 눌러 나오는 팝업 창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편집을 마무리했다면 이제 출력을 해야겠죠. 출력하는 방법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공유 버튼을 터치하면 되는데요.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버튼의 위치가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그럼 한번 출력해 볼까요? 해상도를 촬영한 영상과 같이 FHD로 설정한 후에 프레임 레이트를 30프레임으로 설정해 주시고요. 아래에 있는 스크롤 바를 좌우로 움직여 출력되는 영상의 해상도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스크롤이 높음에 가까울수록 화질이 높아지는 대신 용량은 커지고요. 낮음에 가까워질수록 화질이 낮아지는 대신 용량이 적어집니다. 예상 용량을 확인하면서 상황에 따라 조정하시면 됩니다. 손쉬운 공유를 위해 너무 적은 용량을 설정하게 되면 화질이 많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출력 세팅이 끝났다면 비디오로 저장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돈을 내라고 나오죠? 우리는 무료 버전으로 출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오른쪽 상단에 건너뛰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출력이 끝났다면 옆에 목록을 보시면 새로운 항목이 생성되어 있는데요. 별도로 저장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스마트폰 갤러리에 저장이 되어 있으니 필요에 따라 공유하시고 감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편집 과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여러 번 사용해 보시면 금방 익숙해질 수 있는 간단한 프로그램이니 자주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앞으로 여러분이 보행보조기를 전해드리며 만나실 어르신들과 함께 찍은 사진, 영상들을 편집하여 또 하나의 좋은 추억, 보람있는 선물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 강사 서정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